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간단한 회사 소개, 그리고 회사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벨리온이라는 이제 AI 반도체 MPU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직군의 MPU 컴퓨터 라이브러리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학과에는 2020년에 입학했고 2024년에 졸업한 뒤에 이제 고영준 교수님의 NLP랩이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석사 과정 마친 후에 바로 전문 연구 요원으로 리벨리온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랑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MPU를 만드는 회사예요. MPU가 이제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신경망 AI 연산을 할 때 GPU랑은 다르게 좀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학습에는 좀 더 불리하긴 한데 추론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나 속도 측면에서 GPU보다 좀 유리하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장 자체가 AI 모델 학습보다는 어떻게 AI 모델을 서비스할지로 이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직군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 MPU 컴퓨터 라이브러리 팀이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티브를 만드는 팀이에요.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하면 이제 MPU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드는 팀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가 다 직접 구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MPU에서 뭐 소프트맥스 연산을 한다든지 뭐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AI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연산들을 어떻게 하면 MPU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팀이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PU에서 작동하는 소프트맥스 연산이랑 GPU에 작동하는 소프트맥스 연산이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이제 연산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티브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일반적인 뭐 토치나 아니면 넘파이 같은 거랑 비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코딩을 한다는 거는 그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뭐 C 언어랑 파이썬은 기본이고 뭐 C++까지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 회사가 완전 하이레벨 AI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쪽이랑 좀 더 연관이 있거든요. 뭐 컴파일러나 컴퓨터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스템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프리미티브한 것 자체가 AI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산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연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어텐션이라든지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컨볼루션 이런 것들, 풀링 이런 연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토치나 이런 데서 그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밖의 역량은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동일하지만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역량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팹립스 AI 가속기 기업 특성상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조금 다른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접 약간 체감하신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IT 기업, 뭐 서비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프론트나 백엔드 쪽 그런 풀스택으로 많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쪽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역량이 아예 다르다. 저희 회사는 보통 석사 이상부터 뽑고 학사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AI라든지 시스템 사실 학사 때보다는 학사 때 좀 더 딥하게 다루니까 그런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직 중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나 경험이 있을까요? 일단 그 NLP랩 뭐 이름에서부터 자연어 처리 연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하면은 완전 이제 하이레벨 AI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거기 있을 때는 이런 개념조차도 몰랐는데 좀 여기 와 보니까 AI 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좀 이제 가속기나 하드웨어랑 붙어있는 그런 AI, 시스템적인 AI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부 때도 그랬고 석사 때는 완전히 하이레벨 AI를 계속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스템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나 컴파일러나 혼자 일단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하면 코드를 좀 깔끔하고 좀 더 유지 보수 편하고 협업하기 편한 코드를 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일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스타트업만의 독특한 근무 환경 혹은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어떤 유형의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근무 환경은 스타트업마다 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근 찍고 퇴근 찍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원할 때 와서 일하면 된다. 재택도 자율로 할 수 있어서 뭐 권장하진 않지만 그냥 재택하고 싶을 때 재택해도 된다. 이제 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성이 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장점이라 하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대기업을 제가 사실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일이 아니어도 당장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 좀 힘들지만 그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저는 애초에 그냥 제가 스타트업을 가고 싶었어가지고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도전적이거나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 자기 한계 시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스타트업에 오면은 일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을 정말 좋아하고 계속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타트업에 오면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에 오면 좋겠고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좀 스톡옵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주거든요. IT 계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그런 보상에 대한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스타트업으로 가시면 대기업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상장했을 때 훨씬 더 큰 리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일하고 계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부생 때 어떻게 능력을 키워왔는지 그런 노력이나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냥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공부는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내가 최우등 졸업이야 아니면 진짜 꽈탑이야 이런 레벨이면은 좀 다르겠지만 학점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계속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을 볼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새로운 거고 뭔가 내 인생에 도움될 것 같으면 이 커리어 측면을 떠나서도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는 공모전도 이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했거든요. 뭐 진짜 한 30개 정도 했던 것 같고 상도 한 20번 넘게 받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도전을 했고 뭐 논문 같은 것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논문이. 그래서 학부생 때 그냥 써보자 하고 그냥 써가지고 내서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국 학회였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꼭 이 커리어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인생적인 측면에서 그런 도전을 한 경험과 거기서 실패하고 성공한 경험들이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계속 한 게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뭐 하나 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활동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 활동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 해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사실 딱히 후회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도전해보기.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산학협력을 2학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산학협력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필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산학협력 제가 2학년 때 했는데 제가 2학년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고등학교도 그냥 일반고 나왔고 그냥 학교도 성적 마찬가지 정시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지원해가지고 그래도 운이 좋게 좋은 기업으로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팀장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팀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때 팀원들이랑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막 그때 팀장 결국 했는데 막 제일 못하니까 제가 그때 막 엄청 혼나고 진짜 힘들고 했는데 결국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갔을 때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그런 경험이었다. 거기서 이제 막 깨지고 막 엄청 혼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서 좋은 결과 얻었던 경험이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뭐 또 이제 저희는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엄청 많기 때문에 뭐 학교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과 홈페이지, 저희과 공지사항에도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모전 같은 거. 뭐 데이콘 같은 데만 가도 지금 엄청 많이 뭐 공모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팀 꾸려서 한번 도전해보고 해커톤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거기서 뭐 또 내가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스타트업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 한 것 같은데 학점 당연히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냥 3.8 정도만 맞추면 막 학점에 대해서 좀 디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3.8 낮추던가 아니면 그냥 4.5로 가던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점 이외에 뭔가 자기만의 스토리라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학부생 때나 대학원생 때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오니까 그런 거 계속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